ITQ 엑셀 2016 버전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으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P4에서 J4까지 그리고 다른 문자로 입력한 데이터들 함께 선택을 해주세요. 문자 데이터는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해 주세요. 숫자가 써있는 F에서 H열까지 이 중에 구매가와 평균 연비는 돈과 관련된 곳이죠. 컨트롤 1키를 누르고 회계 서식, 기호 없음, 소수 자릿수 0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주행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 숫자죠.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숫자 선택,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너비는 모두 알맞게 조정을 해주고요. B4에서 J14까지 모두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지정하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선택을 해주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까지 선택을 해주고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하세요. F13 셀 선택하고 컨트롤 1키를 눌러주고 테두리에서 대각선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14, I14 선택을 해주고요. 채우기 색상 표준색에서 주황색 지정을 해주세요. 제목 도형이 들어갈 1, 2, 3행 선택을 해주고 높이를 26에서 30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고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을 하고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노란색 지정,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하세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선택하고 바깥쪽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지정하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 후에 맞춤을 가운데 맞춤을 가로 세로 모두 지정을 해주세요. 입력한 데이터와 상관없는 셀, 임의의 셀에 커서를 놔주세요. 저는 L18 셀에 놓도록 할게요. 확인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바로 아랫줄인 19행까지 선택을 해주고 19행은 높이를 키워주세요. 입력되어 있는 L열 너비를 좁게 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맞춤 탭에서 방향을 텍스트 세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M에서 5열까지 선택을 해주고 담당에서 과장까지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확인해서 과장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홈탭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홈탭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선택을 해주고 대화상자 나타나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그림이 붙여넣기가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시키고 크기와 위치,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그림을 만들었던 행과 열은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행도 높이가 커진 게 있으니까 삭제를 해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H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을 목록으로 변경하고 원본 클릭한 다음에 C5에서 C12까지 선택,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H14셀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것 선택을 해 놓을게요. 문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홈탭에서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F5에서 F12셀을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위쪽에서 샵, 샵샵 0이라는 거 선택,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만원이라고 입력해 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구매가 데이터에는 숫자 뒤에 만원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F5에서 F12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를 클릭을 하세요. 이름은 구매가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함수식 입력하는 1번 주행거리 순위를 구하도록 할게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함수는 if 함수와 rank.eq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1에서 3위까지만 구하고 4위부터 나머지 순위는 공백으로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입력해야 되니까 먼저 equal 입력하고 if문으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모두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죠.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사칙 연산을 하지 않아서 가운데 맞춤을 해놨는데 오른쪽 맞춤을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수별로 보기 편하게 콤마 뒤에 이렇게 한 칸씩 띄워 놓았습니다. if문은 조건문인데요. if문에선 맨 앞에 조건에 대한 게 입력이 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인 경우에 어떻게 해라,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if문의 조건문에서는 rank.eq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참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3보다 큰 경우, 4부터 그 위에 숫자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도록 큰 따옴표 열고 닫기만 이렇게 하였습니다. rank.eq 함수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수는 number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reference 되어 있고, 세 번째 오더에 해당되는 인수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더가 생략되어 있으면 내림차순 지정이 되어 나타납니다. rank.eq 함수에서 첫 번째 G5는 주행거리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G5에서 G12는 주행거리 전체에 대한 이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G5의 데이터는 fx를 누르고 보면은 결과값이 1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if문을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1이 3보다 작거나 같냐, 참에 해당하죠. 그러면 뒤에 있는 rank.eq 함수에서 똑같이 2를 나타내죠. 그러면 출력은 1이 나타나겠죠. 아래쪽에 빈 공간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I7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G7로 이렇게 변경되었죠. 범위는 절대 주소이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rank.eq 함수에서는 결과값이 8이 나옵니다. 8등에 해당하는데요. 만약에 8이 3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에서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 큰 따옴표, 이 부분이 되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연수를 구하는 것은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함수는 이어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2019 빼기 구입일자의 연도 플러스 1, 이걸로 구한 결과값에 한글로 년을 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equal하고 함수식을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키를 해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제5셀의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2019 빼기 2여 해서 D5를 지정해 놨습니다. D5는 구입일자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계산한 거에서 플러스 2를 하고 AND 연산자 사용해서 뒤에 큰 따옴표 안에 년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된 값에 한글로 년이라고 이렇게 출력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이 13셀에 입력을 하죠. 최저 구매가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된 이름, 구매가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식은 아주 간단하죠. 이퀄한 다음에 민함수 쓰고 범위 지정되어 있는 곳 구매가라고 정의된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 보면은 3555라고 나오는데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회계서식,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이 14셀은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countIf와 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함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3이라고 입력이 되죠. 여기도 컨트롤 1키 눌러서 숫자 서식으로 지정할게요. 함수식을 보면 count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것이 몇 개인가 그렇게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뒤쪽에 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앞쪽에 countIf 함수와 뒤쪽에 average 함수는 같은 범위 G5에서 G12를 사용하고 있죠. countIf 함수 안에 average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함수식을 함수 인수에서 설명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는 range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riteria라고 여기는 조건인데요. average 함수로 이 구한 평균값이 나오겠죠. 평균값이 range에 있는 값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냐, 평균 이상이냐 이거를 해서 countIf 함수로 개수를 구했는데 3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값이 3이 출력되죠. J13셀 선택을 해주세요. 하이브리드 구매가 합계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하고 dsum 함수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컨트롤 1 눌러주고 회계서식 선택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의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 있는 B4에서 H12셀인데요. 이거는 범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필드로 5라고 지정되어 있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섯 번째 열 B, C, D, E, F 구매가가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24에서 25라고 되어 있는 곳은 크라이테리어라고 돼서 조건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종이 하이브리드인 것을 찾아서 구매가의 합을 구해라 해서 값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J14셀 선택을 해주세요. H14셀에 있는 이름에 따라서 유종을 J14셀에 나타나게 하는 건데요. equal 한 다음에 VLOOKUP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VLOOKUP 함수에서는 H14셀을 먼저 첫 번째 인수로 해놓고요. 테이블 어레이 범위는 C5에서 H12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세 번째 열 C에서부터니까 C, D, E 유종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인수는 0 지정해놨는데요. 이 값이 정확한 값을 여기다 출력해라 해서 0을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H14셀의 이 목록을 변경하면 J14셀의 내용도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H14셀은 정렬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세요. 이제 7번 조건부 서식 지정할게요. 평균 연비 데이터가 있는 H5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 선택은 첫 번째 거 선택, 서식 스타일에서는 데이터 막대를 선택을 해주세요. 종류는 최소값 자동되어 있는 것 최소값으로 변경, 최대값도 자동을 최대값으로 변경, 채우기는 7 상태에서 색깔은 지시되어 있는 녹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테두리 없음 상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에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1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제2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1작업에 B2에서 H12셀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에서 홈탭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를 해주세요. 조건 고급 필터를 보면은 유종이 디젤이거나 평균 연비가 10 이하인 자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종이라고 써있는 E2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평균 연비가 써있는 H2셀까지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카피를 한 다음에 B13셀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유종에 해당되는 조건은 바로 아래 셀인 B14셀에다가 디젤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평균 연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유종이 디젤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어 조건이 되는데요. 평균 연비에 대한 조건은 그래서 유종처럼 바로 아래쪽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한 줄 아래로 내려서 C15셀에서 입력을 해주세요. 10 이하라고 하니까요. 평균 연비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하고 10 입력하면 되겠죠. 자료는 어떤 데이터가 아닌 그냥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고급 필터를 할 범위를 지정할게요. B2에서 H12셀까지 원본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간 다음에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 목록 범위는 그대로 놓고요. 조건 범위 선택해서 B13에서 C15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는 지시되어 있는 B18셀 선택을 하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에 체크를 하지 않고 확인 눌러주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표 서식에 대한 지시가 되어 있죠. B18에서 H22셀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없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홈 탭에서 채우기 색상을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표 스타일 보통 2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오른쪽에 표 서식이 있죠. 보통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게 표 스타일 보통 2예요. 선택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머리글 포함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의 스타일이 변경이 되었고요. 디자인 탭에서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표 서식에서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제3작업 하도록 할게요.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동일하게 B2에서 H12셀까지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제3작업으로 가서 B2셀 선택, 홈에 붙여넣기에서 원본 연럽 유지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부분합을 하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 중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유종에 선택을 해주세요. E2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데이터들 보면은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이런 식으로 정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하이브리드가 제일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디젤이 있고 가솔린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제일 밑에 있고 히읗이 제일 위쪽에 있죠.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을 히읗 기억 써있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유종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 탭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부분합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할 항목은 방금 전에 정렬했던 유종을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에 보면은 관리 코드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해주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은 평균 연비 체크되어 있는 것 없애고 관리 코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한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부분합 실행을 해주세요. 구매가의 최대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 선택,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는 체크 없애고 구매가를 선택을 해주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윤곽선 나타나 있는데요. 부분합의 왼쪽에 그룹 해제 눌러주고 윤곽 지우기 선택을 해주세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글자가 잘려 보이죠? 그래서 너비를 키워주세요. 이제 제4작업 그래프 작업 하도록 할게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차트로 만들 데이터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X축 보면은 M597K가 제일 먼저 나오죠. 관리 코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범례를 보면은 주행거리 그리고 구매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구매가 이 두 개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 코드에서 빠지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만 빼고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관리 코드에서부터 M597K까지 선택, 그 아래 거는 떨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선택하지 말고요. 구매가와 주행거리를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G839R 선택되어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있죠. 여기까지만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키 다시 누르고 구매가와 주행거리 데이터도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Q356L 그리고 C385B U594L까지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구매가와 주행거리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2차원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을 하고 제4작업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새로 만들어진 제4작업 시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 4번에 있는 차트 디자인 도구 변경할게요. 디자인 탭에서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 3 지정하세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차트 스타일 목록 나타나는데요. 스타일 5를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이동을 해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상은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주세요. 서식 탭으로 이동해서 도형의 채우기 색상
질감에서 분홍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이 나타나 있는 영역, 그림 영역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색상, 흰색 배경 2를 지정, 도형 윤곽선, 도형 윤곽선은 차트와 그림 영역 모두 지정하지 않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하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하고 글자 색상 검정 상태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ESC키 눌러서 입력 상태에 빠져나와 주고요. 맞춤을 가운데 맞춤, 상하 좌우 모두 맞춰주세요. 구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 되어 있으니까 파란색 막대 그래프 한 번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구매가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하고 보조축 선택, 확인을 눌러주세요. 꺾여 있는 부분을 표식이라고 하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서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 눌러주고 표식 옵션 눌러주세요. 기본 제공을 눌러주고요. 원이 선택되어 있다면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기는 5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 탭 간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색상 검정 텍스트 1 지정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세로축 값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주세요. 왼쪽의 하단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죠. 숫자 아무 것이나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을 눌러주세요. 오른쪽에서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옵니다. 최소값은 0 상태고요. 최대값은 20만, 그리고 주 단위는 2만씩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죠. 아래쪽에서 표시 형식이라는 것 목록을 열어주세요. 범주가 숫자로 되어 있는데 회계 서식으로만 지정하면 바로 이렇게 하이픈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쪽에 원 표시가 나타나죠. 기호를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세로축 숫자도 클릭해 주세요. 아래쪽은 0만원 되어 있죠. 그리고 3천만원씩 변경이 돼야 되죠. 주 단위를 3천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3천만, 6천만에서 변경이 되어 나타납니다. 최대값은 1억 8천만원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데이터 레이블 지정하라고 지시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M597K 막대 제일 상단에 171833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에 가져가면 값이 나타나는데 막대 그래프 한번 선택, 모든 막대 그래프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다시 해당 막대 그래프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있죠. 차트 요소를 눌러주세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눌러주고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하면 171833이라고 숫자가 나타납니다. 차트 요소는 다시 닫아주세요. 범례명이 두 줄로 나오고 있죠. 범례명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서 주행거리 킬로미터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을 주행거리 킬로미터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대화상자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범례는 두 개가 모두 한 줄로 나타납니다. 도형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서식 탭에 도형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삽입할게요. 제일 아래쪽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 지시되어 있지 않지만 흰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흰색 배경 1을 지정할게요. 도형 윤곽선도 지정 안 되어 있지만 텍스트 검정 1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지정할 겁니다. 홈탭으로 가서 글꼴도 역시 지정 안 되어 있지만 조건의 5번 보면 차트의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검정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굴림에 11포인트 검정색 지정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정렬을 맞춤해서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죠. 조건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